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여기 어디 창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러시아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창문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터지지 않아요. 예, 불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좌표까지 이 장소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막 하고 있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뒤집혔어? 근데 안 터져. 이게 뭐야? 왜 안 터지는 거야?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건데, 이 장소라고 좌표까지 이렇게 알려줬고, ISW에서는 또 이렇게, 여기라고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ISW가 인정하면 뭐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봐갖고는, 과연 여기가 여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ISW가 인정하니까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예, 여기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포크롭스크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포크롭스크 여기 디미트로프 위에 있는 요 아파트 건물 같은 그 건물인데요. 거기에 러시아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있는 걸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폭발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예, 인정해요. ISW 여기 어제 빨갛게 나왔었어요. 근데 동영상이 없어갖고 제가 안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포크롭스크고 여기가 미르노그라드인데요. 지금 포위당했죠.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수미 지역으로 가보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찬스크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에 빨간 거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크라스나리만 지역으로 가면은 변화가 여기 어디라고 그래? 시베르스크라고 해야 되나? 여기 빨간 거 여기 또 빨간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차소비아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되찾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콘스탄티노프카는 없는 것 같고요. 미르노그라드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여기에 또 빨간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자포리자 지역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밈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가 그곳을 점령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라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구글 번역 이런 것도 됩니다. 러시아군 마침내 포크롭스크 점령 준비 완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크롭스크 점령 준비 완료래.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도시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의 함락은 푸틴에게 큰 대가를 치른 상징적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사라졌다고? 원래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사라진 건 또 뭐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었을 때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점령하자마자 전략적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 이것도 뭔가? 그럼 전략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를 점령하려고 푸틴은 그렇게 많은 인원과 장비를 희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을 때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이거를 점령해서 그러면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을 뺏었다는 전략적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걸 뺏었는데 나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다 뭐 이런 건가? 콘스탄티노프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무인기 통제센터를 활공 유도탄으로 공격한 세 차례의 파브 공격. 와, 파브 세 방으로 그냥 큰 건물. 한 방 더 맞았어. 오, 이번엔 정확한데? 이 정도 정확도는 있는 모양인데 아파트 건물 정도 크기는 정확하게 맞추나 봐요. 근데 작잖아요. 그 크기가 그러면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지. 러시아군이 노보셀로브카를 해방하고 세베르스카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세베르스크는 여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시베르스크라고도 하고 세베르스크라고도 하는데 아마 여기 빨간 부분 나온 거 그 영상인 것 같습니다. 키예프에서 전기 관련 사고로 이거 뭐죠? 그거 전차잖아, 전차. 전기로 가는 차. 그거에 무슨 전기 감전 뭐 불꽃이 튀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키예프에서는 전력 서지로 인해 전차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카르코프 사람들이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아, 카르코프는 여긴데 여기도 대표적인 친러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투표 성향이 친러계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이쪽보다는 좀 덜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근데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런 영상을 처음 봤어요. 여기요? 여기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투소프라는 그 우크라이나 측 그 블로거가 전쟁 블로거가 도네츠크 어린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물차가 오니까 얘는 얼마나 익숙한 거야. 저게 물차라는 걸 이 어린애가 알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이 현상이. 근데 우크라이나 카르코프 여기 이제 이 물차 와갖고 줄 서서 이제 물 받는 거 아니야? 카르코프에는 이제서야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전쟁 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는 본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공격적 오류이자 교훈입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우크라이나는 폭탄을 터뜨리고 전력선을 끊었으며 크림반도와 도네츠크에 대한 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돈바스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월 9일 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공격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2016년에 건설된 발전소에 드론 3대가 충돌했습니다. 러시아 보로네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도시 해절반이 현재 전기와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그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레네르고의 모든 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발전시설과 배전 시스템 모두를 대상으로 단도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을 포함한 새로운 전술 때문입니다. 전력 부족과 예비 부품 부족이 심각합니다. 아, 우크라이나 위성으로 보니까 진짜 전기 끊어졌네. 예? 주변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죠? 까맣죠? 예. 거의 북한 같은 그런 그림이네. 북한 위성 그거에도 이런 거 좀 나왔었거든요. 정전은 무섭지 않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익숙해지세요. 우크라이나 사령관 마지아르는 러시안들을 위협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들에게 전기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 부대 지휘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폭탄 2개 투하 450명 사망. 러시아가 드론 450대를 공격했고 방공망과 잔해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어디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까요? 그렇긴 그러네. 예. 아, 서방 영어 쓰는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인터뷰하는데 불이 꺼졌어. 근데 불은 꺼졌는데 마이크는 돼. 이건 뭐지? 예? 마이크는 배터리로 하고 있나? 아, 또 불이 들어왔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기자와 인터뷰하는 동안 키예프 마린스키 공전에서 라이트쇼가 펼쳐졌습니다. 고위공직자와 비판적인 소비자들의 관저에 상시 전력이 공급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내일도 정전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전은 24시간 내내 지속됩니다. 동시에 2개에서 4개의 소비자 대기줄에서 연결을 끊을 계획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것 미쳤냐 지금? 이 전쟁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도 전쟁 동시에 2군데 이상해서 못한다고 이미 결론 났는데 러시아는 뭐 통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젤렌스키 그들은 우리를 바보로 몰고 있어요. 그곳 사람들은 포위당하고 총격을 받고 있어요. 도움도 장비도 지원도 전혀 없어요. 1분도 안 돼서 이게 뭐냐면 젤렌스키가 대통령 되기 전에 포로셴코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지금 이제 포크롭스크처럼 포위된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포로셴코는 뭐하냐 지금 우리 군인이 죽고 있다 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EU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셧다운으로 인해 차단되었으며 셧다운은 현재 4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5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이 정부 셧다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놓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입니다. 전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상공의 항공을 봉쇄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상공에
항공기 못 나르게 하는. 그러면 가갖고 나토 항공기가 가서 공중전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3차 대전 일어나니까 안 했다는 거지, 그죠? 이탈리아 베르톨리니 장군 나토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패배 직면 경고. 나토가 이제 싸움한 거지. 실질적으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싸움이에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탈리 베르톨리니 장군도. 시르스키에 따르면 포크롭스크의 상황은 동지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가지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스칼라 미디어 연대가 그곳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아, 현실 부정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CNN도 인정하는데 시르스키 장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314명의 러시아인이 포크롭스크에 있습니다. 키예프의 제2 포크롭스크에는 하루에 800명이 사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800명이 사망해? 전체가 314명인데. 우크라이나군은 병력이 부족하고 동원체계도 미흡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군사장비, 장거리 무기체계, 방공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치 분석가 헨드릭 레멜이 ZDF에 전하는, 독일도 인정하는데 ZDF면 독일 거의 메이저 방송인데 독일도 인정하는데 시르스키 장군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계획 덕분에 호주는 2023년부터 러시아로부터 300만 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디언. 러시아 에너지 제품은 현재 호주 투자펀드 맥쿼리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름강을 통해 호주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거 한국에도 뭐 다리 짓고 교통세 받는 그거 사업하는 펀드 아니야? 이명박 때. 그러면은 한국도 이거 좀 맥쿼리 어떻게 해갖고 러시아 석유 좀 사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블룸버그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요한 시기에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머시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48%만이 우크라이나에 입국은 허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이제 전쟁이 오래된 김병에 효자 없다고 긴 전쟁에 애국자 없는 거지 뭐. 볼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트럼프 군대가 침공해 도시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트럼프는 외국에서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4년 후에 퇴임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뻔하잖아요. 트럼프를 탄압했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고, 외국에서 이제 하는 전쟁은 시선 돌리기, 내부에서 하는 전쟁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쇼로 이제 뭐 베네수엘라니 뭐 나이지리아니 뭐 중동 이란이니 하는 거고, 실제 목적은 이걸 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생명이 위험해요. 이미. 요즘 그 시리아의 새로운 대통령 알졸란이라는 옛날 구 테러리스트 현상 수배범 출신이 미국에 가갖고 막 장군들하고 농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이제 나오는데, 이게 미국 가서 미국 장군들이랑 농구하는 장면이래요. 근데 이 원래는 막 서로 죽이듯이 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막 띄워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기사가 생각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말하기를, 미국의 그 사우스 코리아는 미국의 뭐라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즈 모델 LI. 한국은 모델 동맹이래. 모델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국을 모델로 해갖고 전 세계에, 야 우리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국처럼 막 70년 정도 막 있다가 선진국 웅크타드 가입하는 거 안마. 헤그세스 세드. 헤그세스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한테 분명히 했을 거 아니야. 야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시키는 대로 러시아랑 대리전 막 몇 번 하고 그러잖아. 너네 선진국 될 수 있어. 와!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야 우리 말 잘 들으면 막 어떻게 되냐, 너 일국의 대통령도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롤모델 아닌가? 테러범들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